오전. 어머님, 저희 오시면 같이 하시지. 벌써 음식을 이렇게 많이 해놓으신 거예요? 회사에서 명절 연휴라고 전날까지 야근을 하고 와서 최대한 일찍 온다고 온 건데 힘드셨을 텐데 죄송해서 어떡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말어. 나는 예전부터 해오던 일이잖니. 아무렴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 더 힘들 텐데 뭐하러 올 때까지 기다리니? 그렇게 꽉 막힌 시어머니 아니라는 거 알면서 그래. 역시 어머님 최고. 다른 집은 무슨 날이던 집안일 완벽하게 끝내놓고 밖에 나가 일하라는 시어머니들이 많다던데 저는 무슨 복인지 몰라요. 회사에서도 어머님 얘기만 하면 다들 부러워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흐이고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니구만. 지금이 우리 때랑 같아. 예전에야 여자들은 집에서 살림이나 잘하면 됐지만 요즘은 성별 상관없이 배우고 사회로 나아가는 시대잖니. 세상이 바뀌면 사람도 바뀌어야지. 인정도 안 하고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고 욕먹는 법이야. 나는 우리 며느리들이 어디서든 주눅 들지 않고 마음껏 능력 펼치기 바라는 사람이니까 언제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서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 허허, 정말 둘째야, 네 시어머니 진짜 멋지지 않니?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도 이러셨어야 했는데 그 옛날에는 시집살이가 당연했으니 사람이라면 당한 만큼 돌려주고 싶은 게 당연한 심리인데 자기가 겪은 힘든 시집살이를 며느리들에겐 절대로 물려주지 않을 거라고 다짐하더니만 그걸 진짜 지킬 수 있을지 누가 알았겠니? 내 집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참 대단하다 대단해. 그럼 당신은 진짜 시집 잘 온 거야. 우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 없다는 거 알고 있지? 아직도 밖에서 친구분들 만나시면 며느리들이 다 능력 좋아서 TV에 나오는 광고들은 거의 다 만든다고 얼마나 자랑하시는 줄 알아. 아들보다 며느리 사랑하는 시어머니는 우리 집밖에 없을걸. 나도 잘 알지. 근데 어머님, 친구분들한테 자랑하시는 건 좋지만 확실한 것만 말씀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형님도 물론 광고 쪽에서 일하긴 하지만 TV에 나오는 큰 광고들은 회사 대 회사로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가 많은데 형님 혼자 진행하기엔 조금 부족하잖아요. 아마 어머님이 보셨던 건 대부분 저희 회사를 거쳐 지나간 것들이거든요. 앞으로는 자랑하실 때 우리 둘째 며느리가 아주 잘 나가는 광고 회사 대리인데 웬만한 광고들은 다 만든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개나 소나 컴퓨터 두들기는 사람이 아니고 제대로 입시 치러서 당당히 4년제 시각 디자인과 졸업장 들고 광고 회사 입사해서 바닥부터 차근차근 모범생 코스를 밟으며 대리까지 됐다고 덧붙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광고가 다 거기서 거기지. 뭘 꼭 학교 나와서 회사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니? 우리 첫째도 얼마나 능력이 좋은데 들어보니까 예전부터 국내건 해외건 공모전에 나갔다만 하면은 수상은 다 휩쓸었고 그 명성으로 여기저기서 일 좀 해달라고 의뢰가 끊이질 않는다는데 큰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것도 좋지만 혼자서 꾸려나가는 것도 얼마나 대단한 일이니 안 그래? 에이 어머님, 그럼 개나 소나 다 1인으로 움직이지 뭐하러 취업 경쟁까지 벌여가면서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선호하고 저스펙보다 고스펙을 선호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형님도 계속 이쪽 분야에서 일을 하실 거면 조금 더 배워서 학력을 맞추시지 왜 그걸 안 하셨는지 저도 참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둘째 말 맞다나. 그런 맛집이라고 소문난 식당 주인들은 다 요리를 배워서 자격증을 따서 차렸어야 했겠네. 물론 학력이고 자격이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력 아니겠니? 나는 우리 첫째도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하여튼 우리 어머님이랑 아버님은 아무것도 모르신다니까. 그런 식당이랑 광고는 비교할 게 못 되잖아요. 광고는 말 그대로 전문성이 필요한 직업인데 형님 편만 드시는 것 같아서 괜히 서운해요. 편은 무슨 우리가 언제 편을 들었다고 그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저기 전 부칠 재료나 가져오렴. 이제 슬슬 전 부쳐서 상 차릴 준비해야지. 그나저나 형이랑 형수님은 언제 오신대? 벌써 점심때가 다 되어가는데 밥은 같이 먹을 수 있는 건가? 그러고 보니까 좀 늦으시네요. 뭐 저 혼자서도 저는 부칠 수 있지만 저도 어제까지 야근해서 피곤해 죽겠는데 어머님 힘드실까 봐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찍 왔는데
형님은 회사도 안 다니시고 집에 계시면서 뭐 하신다고 아직까지 안 오셨대요? 일하는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좀 더 먼저 와서 같이 음식 도와드리는 게 맞지 않나요? 으이그, 첫째가 집에 있다고 해도 노는 애니? 아까부터 첫째도 일한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 어머님, 아버님, 저희 왔어요.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해요. 아직 전 안 붙이셨죠? 손만 닦고 얼른 제가 할게요. 아이고, 뭐 급하다고 뛰어들어와. 서두르지 않아도 되니까 천천히 해라. 늦었다고 집에서부터 어찌나 서두르던지. 나는 머리도 다 못 말렸다니까. 아휴, 아침부터 정신없어서 혼났네. 재수 씨 먼저 와 계셨네요. 아주버님 오셨어요? 형님도 오셨네요. 저희는 아까부터 와서 기다렸죠 뭐. 많이 바쁘셨나 봐요. 아유, 미안해, 동서. 빨리 오려 했는데 내가 연휴 전까지 시한을 넘겨주기로 해서 어제 새벽까지 작업을 했더니 깜빡 늦잠을 자버렸어. 동서도 일하고 오느라 피곤했을 텐데 내가 전 다 붙일 테니까 좀 쉬다가 어머니 음식 마무리하는 것만 좀 도와드려. 아, 시안이 여러 개 밀린 것도 아닐 텐데 미리 해놓으시지. 누가 보면 대한민국 광고는 다 도맡아서 하는 줄 알겠네. 동서, 뭐라고 하지 않았어? 아, 아니에요. 형님도 일하고 오셔서 피곤하실 텐데 둘이 하면 더 빨리 끝나잖아요. 같이 해요. 나머지는 어머님이 거의 다 해놓으셔서 도와드릴 것도 없어요. 어머, 어머님께서 혼자 다 해놓으셨다고? 동서, 잠깐만. 어머님께 드리려고 용돈 챙겨왔거든. 음식 하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지금 미리 드리면 더 좋아하실 것 같아서 빨리 전해드리고 올게. 어머, 형님이 용돈을 드린다고요? 무슨 벌이도 힘드실 텐데 용돈까지 챙겨드려요. 그런 건 저희가 해도 되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보너스 받은 것도 있고 해서 넉넉하게 넣어왔거든요.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머쓱하게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액수일 바에야 그냥 안 드리는 게 낫지 않겠어요? 동서,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어머님 용돈 드릴 정도는 되는데 내가 벌이가 왜 힘들어? 그리고 액수보다 오고 가는 마음이 중요한 건데 말이 좀 그렇네. 오해는 하지 마세요, 형님. 저는 그저 형님이 혼자서 외주받아 버시는 돈보다 회사에서 월급이며 보너스며 두둑이 챙겨받는 제가 용돈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한 말이에요. 그리고 제 자랑 같아서 자세히 말 안 했었는데 이번에 전기자동차 새로 나오신 거 아시죠? 그거 저희가 맡았었는데 광고를 보고 출시 전부터 반응이 뜨거웠거든요. 그래서 성과금에 보너스까지 엄청 받아가지고 평소보다 몇 배를 넣었는데 다른 때면 몰라도 하필 이때 저희랑 같이 드리면 비교되실까봐 괜히 걱정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재수 씨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셨네요. 워낙에 자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 해서 어떤 광고를 만들어 얼마를 벌었는지 말을 안 했던 거지. 이 사람도 남부럽지 않게 벌어요. 얼마 전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큰 광고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까지 받았는걸요. 재수 씨도 스카우트 조건 들어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사람 실력이 뛰어난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일 줄 상상도 못했는데 연봉으로 어마어마한 액수를 제안하더라니까요. 하긴 지금까지 만들어낸 광고들의 브랜드 로고들까지 이 사람 손을 거쳐간 게 한둘이 아니니까 그런 대우 받을 자격이 충분하죠. 진짜야, 형? 우와, 형수님 축하드려요. 혼자서 이렇게까지 하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예전에 학생이셨을 때부터 상이란 상은 다 휩쓰셨다더니 역시 그 실력 여전하시네요. 연봉으로 도대체 얼마를 제안했길래 형이 이렇게 자랑을 하는지 저도 엄청 궁금한데요. 어머머, 그게 정말이니? 정말 잘 됐다. 지금 전 부칠 때가 아니라 축하를 해줘야지. 당신 빨리 나가서 케이크라도 사와요. 나는 물론 우리 수정이라면 혼자서라도 일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거들어줄 손이 있길 바랬거든. 그러면 숨 돌릴 시간도 생길 거고 훨씬 수월해질 거 아니야.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어머님. 1인으로 움직이긴 했어도 경력이 길다는 걸 인정해 주셔서 팀장직으로 제안해 주셨거든요. 정식적인 절차를 밟고 올라간 게 아니다 보니 미운털 박히지 않으려면 남들보다 더 일해야죠.
그리고 밑에 사람을 두게 되면 그만큼 책임질 일도 늘어나고 챙길 것도 많아지는 게 당연하니까 편해질 거란 욕심은 부리지 않으려고요. 그냥 저를 스카우트 해주신 믿음에 보답하겠다는 생각만 하면서 광고판에 처음 입성할 때로 돌아간 것처럼 열심히 해보려고요. 들어가서 어떻게 일할지 벌써부터 눈에 보인다 보여.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 열정적인 사람인데 그 누가 믿게 생각할 수 있겠어? 아마 다들 당신 데려오길 잘했다고 생각할걸? 당신이라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여보.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도련님도 축하해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새 직장도 중요하지만 계약해놓은 제작건들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분들은 회사 네임이 아닌 저를 보고 찾아와 주신 거라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양해를 구했더니 흔쾌히 기다려주시겠다 하셔서 일이 다 마무리되면 들어가기로 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아직도 고조를 써주는 회사가 있었나 보네요. 어떤 회사인지 참, 어떤 수준일지 안 봐도 알겠네요. 어마무시한 연봉은 무슨. 형님, 제가 정말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꼭 새겨 들으세요. 솔직히 수준 떨어지는 회사에서 그 연봉을 유지할 수나 있겠어요? 원하는 걸 얻으려면 처음에야 뭔들 못해주겠어요? 사람 기대치 한껏 올려놨다가 실망을 어떻게 감당하려는 건지 참. 둘째야, 말을 좀 가려서 해야 하지 않겠니? 생각은 자율하지만 입 밖으로 뱉을 때는 조심해야지. 아무 말이나 내뱉어서 되겠어? 축하는 못해줄 망정 고졸이라고 비아냥거리면 무시하다니. 둘째, 네가 그렇게 심보가 고약한 애일 줄은 몰랐는데 실망이구나. 아버님이 이쪽 일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 거지. 저는 틀린 말 한 게 없어요. 솔직히 여기서 학력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실력은 일하다 보면 거기서 거기고 같은 의견을 내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한테 힘이 실리는 게 당연하다고요. 괜히 면접 볼 때 학력, 스펙, 자격증, 유무 같은 거 물어보겠어요? 유학파도 넘쳐나는 판국에 적어도 대학교는 졸업해야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보면 비슷해 보일 순 있겠지만 조금 배운 사람들 눈에는 디테일처럼 한 끗 차이로도 수준이 갈리는 게 광고판이잖아요. 요즘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작업 조금만 할 줄 알면 뭣도 모르는 것들이 만만하게 보고 이쪽으로 치고 들어오는데 얼마나 짜증나고 얄미운데요. 이래서 디자인 전공으로 졸업장까지 딴 사람들만 억울하다니까요. 누구는 돈이랑 시간이 남아 돌아서 대학교까지 갔겠냐고요. 그래서 형님도 실력은 있다 쳐도 고졸이니까 지금까지 회사는 못 들어가고 혼자서 일하셨던 거 아니에요? 재수씨, 아까부터 자꾸 고졸이라고 하는데 고졸이면 회사도 못 들어갑니까? 광고 제작도 못하냐고요. 포스터 디자인이나 편집 실력이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인데 고졸이면 그 실력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냐고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재수씨랑 무슨 상관이라고 스카웃 받은 사람한테 축하해주는 자리에서 분위기를 망쳐가면서까지 망신을 주는 겁니까? 재수씨 가치관을 비하하려는 생각은 없지만 모든 사람도 다 같을 거라고 생각하진 마세요. 이 사람도 충분히 능력 뛰어난 사람이고 경력도 많아서 회사에서 인정받아 높은 연봉까지 제시하며 스카웃 당한 사람입니다. 그게 증명해 주잖아요. 아주버님, 그럼 말씀해주세요. 도대체 그 어마어마한 연봉이 얼마인데요? 경력은 많고 커리어도 어느 정도 있는 고졸 디자이너를 스카우트하는 거면 많이 쳐줘봤자 2,500에 3,000 정도? 그것도 새우인지 새우 전인지를 따져봐야죠. 그 정도면 초봉치고 많이 주는 거예요. 솔직히 형님 나이엔 조금 적긴 하지만 요즘 시대에 고졸한테 그 연봉 준다 하면 영혼까지 바쳐야죠. 당신 그만 좀 해. 여자가 그 돈 버는 게 어디 쉬워? 형수님이 회사 처음 들어가시는 건데 축하해줘도 모자랄 판국에 아까부터 내가 다 창피하다 진짜. 뭐가 아니고 와서 자꾸 말꼬리를 잡는 거야. 당신 처음 입사해서 받은 연봉을 생각해봐. 연봉 3,000이면 잘 버는 거구만.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틀린 말 한 것도 없잖아. 나는 그때 졸업하고 입사해서 처음으로 받은 초봉이니까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지. 당신도 방금 말했잖아. 근데 형님은 제대로 된 커리어인지는 모르겠지만 경력이 쌓여 있다면서. 근데 그 경력으로 스카웃까지 당해서 받는 연봉이 내가 그때 초봉이랑 비슷하면 이게 축하할 일이야? 다들 형님이 처음 회사를 들어가는 거니까 어떻게든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건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현실적으로 말을 해줘야지, 안 그래?
품 안에 끼고 좋은 말만 해줘봤자 아무런 도움 안 되니까 너무 높은 기대만 하고 가지 말라는 마음으로 내가 총대맨 것뿐인데 다들 나한테만 너무 뭐라는 거 아니야? 어머님, 아버님도 똑같아요. 제가 원래 돌려서 말을 잘 못할 뿐이지 나쁜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아무렇지 않게 웃어 넘길 수 있는 걸 계속 형님 편만 드시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니까 제가 괜히 나쁜 사람 된 것 같고 서운한 맘만 생기잖아요. 지금뿐만이 아니고 늘 그러셨잖아요. 형님은 워낙 상냥하시니까 금전적으로는 제가 더 챙겨드렸는데도 항상 우리 첫째라 하시면서 형님만 이뻐하시고 더 챙기셨잖아요. 제가 모를 줄 아세요? 착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돈이라는 걸 모르셔서 이러시는 거예요? 형님보다 제가 학벌은 물론이고 능력도 말할 필요도 없이 제가 좋고 벌이 또한 제가 훨씬 잘 버는데 노후를 위해서라도 제 편을 들어주셔야죠. 이러다가 제가 어머님 아버님한테 반기라도 들면 나중에 어떡하시려고 이러세요? 동서, 어머님 아버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지금까지 자식을 위해 평생을 다 바쳐서 키워주셨으면 노후를 책임지는 건 당연한 거지. 그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돈을 들먹이면서 협박을 해? 막말로 도련님이 커서 동서랑 결혼해 가정을 이루고 사는 데까지 아무런 불편함과 문제가 없었던 건 다 어머님과 아버님 덕 아니야? 동서가 대학 부심이 있다는 건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내가 고졸이라 동서보다 가방끈이 짧은 건 사실이니까 무슨 말을 해도 참을 수 있었는데 그깟 돈으로 힘겨루면서 막 나가는 건 정말 아니라 생각해. 앞으로 안 볼 사이도 아닌데 얼굴 붉히고 상처 주면서 동서는 마음 편하겠어? 당장 어머님 아버님께 사과드리고 나한테도 사과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만 한다면 동서가 오늘 보인 행동은 진심이 아닌 실수라고 생각하고 더는 나도 말 안 할 테니까. 형님도 착한 척 좀 그만하세요. 계속 그런 식이니까 저만 나쁜 년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돈 안 쓰고 그냥 상냥한 말 몇 마디면 끔뻑 죽어서 편들어주니까 편하시잖아요. 이래서 못 배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티가 나는 법이라던데. 남들 다 공부하고 입시 준비할 때 여시처럼 사는 방법을 터득하기라도 했나 보죠? 그게 아니면 고졸은 어딜 가든 무시당할 게 뻔하니까 하염없이 착하기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나?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형님은 사람이 그냥 순수하게 착한 거예요? 아니면 연기하는 거예요? 재수씨 그만하지 못해요? 지금 당장이라도 다 엎어버릴 것 같은데 꾹 참고 가만히 있는 건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제 동생 와이프이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재수씨는 정도라는 것도 몰라요? 위아래도 없냐고요? 재수씨가 뭔데 이 사람을 깔보고 무시합니까? 여기 있는 저와 제 부모님까지도 본인보다 밑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이럴 수는 없는 거죠. 더 이상은 재수씨고 나발이고 한 번만 더 선 넘으면 다 뒤집어 엎어버릴 테니 알아서 하세요. 당신까지 왜 흥분을 하고 그래?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시비를 걸어도 흥분으로 대응해버리면 그게 지는 거야. 게다가 어머님 아버님 앞에서 그런 모습 보이면 좋지 않다는 거 알잖아. 이미 동서 하나만으로 충분히 충격받고 힘드실 텐데 우리까지 보태드리지 말자. 동서는 이왕 이렇게 된 거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해. 어떻게든 오늘 날 이기고 위로 올라서려고 작정한 것 같은데 말린다 해도 멈출 생각 없잖아. 이렇게 명절날 분위기 망가뜨릴 만큼 고졸인 내가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다는 게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생각을 해보니까 한편으론 저한테 무시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처음으로 연봉 주는 회사에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으니 자랑하고 싶었겠다 싶네요. 이런 게 바로 정신승리겠죠? 아니, 솔직히 고졸 학력으로 취직도 못하고 그나마 듣보잡 광고나 깨작거리면서 입에 풀칠을 듣는데 자기보다 아랫사람인 동서는 잘 나가는 대형 광고회사 대리에 어디서도 무시 안 당하는 4년제 디자인 전공자인데 자격지심이 좀 심했겠어요? 일적으로는 비빌 건덕지도 안 되니 집에서라도 대접받고 싶었을 텐데 그것도 몰라줬던 거잖아요. 어머머, 그러고 보니 정말 그렇네. 형님이 충분히 서운할 만 하셨겠어요. 넓은 마음으로 이해 좀 해드릴걸. 형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졸업한 대학이나 회사에 자부심 있는 거. 근데 그걸 대학도 안 나온 사람이 우리 회사보다 안 좋은 회사면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니까 괜히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웃겼었나요? 아, 그래? 동서가 그렇게 자부심이 넘치고 애사심이 들끓는 회사에서 받는 연봉은 얼마야?
예전부터 늘 자랑해왔잖아. 연봉도 높고 성과금에 보너스까지 통 크게 주는 곳은 동선의 회사밖에 없을 거라고. 아까도 보너스 받아서 어머님 드릴 용돈도 엄청 두둑하게 넣었다길래 그렇게 자랑하던 잘 나가는 광고회사의 대리 연봉은 얼마일지 궁금해지네. 그래야 나도 회사에 들어가서 그걸 목표 삼고 더 열심히 일하지. 아, 제 연봉 물어보시는 걸 보니 형님도 제가 부러우셨던 거죠?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진작에 인정하면 좋았잖아요. 그럼 오늘 같은 일도 없었을 텐데. 형님도 참. 저 대리 찍고 연봉 4천이잖아요. 물론 세울어요. 한 달에 300 이상 꾸준하게 찍히는데 여자가 이 정도면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이죠. 다들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게다가 가끔씩 보너스로 100만 원씩 주는데 이런 회사가 어디 있냐고요. 통장을 바라보기만 해도 뿌듯하고 애사심이 절로 샘솟을 수밖에 없죠. 1000에서 1500이면 얼마 차이 안 난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많이 차이 나는 건데요. 제 주변만 해도 일하는 여자들은 끽 해봤자 180에서 200 정도 버는데 그럴 바엔 집에서 얌전히 살림이나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물론 적은 연봉일 수밖에 없겠지만 열심히 하시다 보면 저처럼 높은 연봉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아, 그래? 대리 연봉이 4천이라. 동서는 만족하나 보네? 그럼요. 원래 광고계는 박봉인 거 말 안 해도 아는데 연봉으로 4천 받는다면 탑급일걸요? 어차피 승진하면 할수록 더 오를 건데요 뭐. 근데 만족하냐니 그건 왜 물어보세요? 여보, 내 계약서 가방 안에 있을 텐데 가져와 줄래? 정신이 없어서 정리해야 한다는 것도 까먹고 들고 왔는데 이런 일이 생길 거였나 보다. 자, 여기 있어. 100번 말하는 것보다 눈으로 확인시켜주는 게 낫겠지. 난 또 잠시도 입을 안 쉬고 촉새같이 떠들길래 연봉이 억대는 되는 줄 알았는데 꼴랑 4천 가지고 그렇게 거들먹거린 거였다니. 너무 실망이네요, 재수 씨. 이래서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인정받는다니까. 말 많이 하느라 입 아플 텐데 좀 쉬고 우리 와이프 계약서나 읽어봐요. 그렇게 무시하던 고졸 디자이너가 연봉으로 얼마를 제의받았는지. 꼴랑 4천이요? 참나, 형님이 받아봤자 얼마나 받아... 이게 뭐야? 잠깐만, 공이 몇 개야? 1, 2, 3, 4, 5, 6, 9,700?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제대로 디자인 전공도 아닌 고졸을 9,700이나 주고 데려오는 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아니야,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가 늘 첫째 능력이 출중하다고 얘기했잖니. 다만 혼자서 일을 하기에 쉴 시간도 없으니까 회사를 들어갔음 했던 것뿐이지. 그전에도 이미 둘째 네가 연봉으로 받는 돈은 쉽게 넘을 정도로 벌어왔단다. 만날 때마다 고졸이라 무시당하고 같은 업계라고 취급도 안 해주는데 일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 맥 빠지게 만들고 싶지 않다면서 꼭 비밀로 해달라고 하더구나. 우리 보고 첫째 편만 든다고 했지? 능력도 뛰어나고 돈을 더 잘 버는데 해명 한번 하지 않고 엄한 소리 들으면서도 널 배려하는 그 마음이 이뻐 보여서 조금이라도 감싸주고 싶었던 게 편들어주는 걸로 보였다면 부정하진 않으마. 설령 사람이 자기보다 부족하더라도 포용하고 감싸줄 줄 알아야지. 그걸 약점 삼고 무기로 삼으면 되겠니?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하는 법인데. 일도 돈도 다 중요하지만 첫째를 보고 겸손함이 뭔지 좀 배웠으면 좋겠구나.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PR이 중요한 시대라고요. 내가 잘난 건 잘났대 해야지 겸손하면 누가 알아주기나 해요? 디자인 전공으로 광고회사 입사하는 그런 제대로 된 코스 밟아온 저보다 실력 떨어지는 건 당연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대학 졸업자인 나보다 고졸이 높은 연봉을 받을 수가 있는 건지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당신은 창피하지도 않아? 이제 그만 좀 해. 형수님이 능력이 좋으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오죽 답답하셨으면 그동안 한 번도 자기 능력에 대해 말씀은 안 하시다가 연봉 계약서까지 보여주셨겠어. 액수를 눈으로 확인까지 했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을 더 하겠다는 거야? 이쯤 하면 당신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드려. 당신까지 왜 이래 진짜?
나보다 잘 버는 줄도 모르고 그동안 어머님 아버님께 금전적으로 얼마를 해드렸는데 그때마다 입 싹 닫고 모르쇠하고 있더니 이제 와서 능력 좋으니 인정하라는 거야? 그렇게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내가 돈 쓸 때마다 뭐하고 있었대? 고졸이라 돈벌이도 힘들겠네 하면서 그렇게 무시를 해댔는데 속으로 내가 얼마나 우스웠겠냐고. 형님이 나를 진짜 동서로 생각했으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지 않도록 말을 해줬어야지.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는 건 이렇게 가족들 앞에서 개망신추라는 속셈이 있었다는 거라고. 결국에 나는 돈은 돈대로 쓰고 망신까지 당해버렸잖아. 오호, 그만하라도. 보자 하니까 어른들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어 그냥. 네가 그렇게 금전적으로 얼마를 들였는지 계산기 두들길 줄은 몰랐구나. 그동안 우리한테 용돈을 주고 밥을 사고 했던 행동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와 한 게 아니라 능력을 과시하고 인정을 받고 싶어서 했단 말이냐? 그런 줄 알았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받지 않았을 텐데 눈치 없게 받았나 보구나. 속으로 욕 많이 했을 텐데 얼마가 들었는지 말해주면 10원 하나 빼먹지 않고 그대로 다 토해낼 테니 계산해서 꼭 말해라. 그리고 첫째 대신 네가 다 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너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생색내는 사람이 아니라서 말을 안 했던 것뿐이지. 네가 우리한테 쓴 돈의 몇 배는 썼을 거니까. 돈을 쓰고도 욕먹는 게 가장 멋없는 놈이라더니 그게 내 며느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동네 창피해서 나온. 첫째가 개망신 주려고 마음먹었다면 수천 번도 더 망신 줘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겠어. 지 잘났다고 떠들어대다가 더 잘난 첫째한테 찍소리도 못해서 수치스러운 걸 가지고 어디다가 죄를 덮으시오. 그렇게 생색내는 돈 안 써도 좋으니 제발 좀 그만 속 시끄럽게 하고 집으로 돌아가. 아버님, 좋다고 받으실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다 돌려주신다고요? 챙겨주는 건 둘째밖에 없다고 칭찬도 많이 해주셨잖아요. 역시 아버님도 형님이 저보다 연봉이 더 높다니까 형님한테 마음이 기우신 거죠?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까지 뭐라 하시는 거잖아요. 제발 다들 정신 좀 차리세요. 연봉이야 지금 형님이 더 높다고 해도 결국 변하지 않는 건 형님은 고졸이고 저는 대학까지 나온 디자인 전공자란 사실이에요.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남았는데 누가 더 높이 올라가고 연봉을 많이 받을지 지켜봐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 당장의 액수만 보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내 연봉 계약서 보여주면 조용해질 줄 알았는데 역시 사람 쉽게 안 변하는구나. 마지막 기회까지 날려버린 걸 축하해줘야 하나? 내가 무슨 말을 해봤자 듣지 않을 건 알고 있었는데 어머님 아버님이랑 도련님까지 그만하라 해도 무시할 줄은 몰랐는데 대단하네. 그러니까 동서가 대학까지 나왔어도 아직 대리밖에 안 되는 거야. 뭐라고? 대학도 안 나온 년이 대리를 무시해? 너 지금 말 다 했어? 대리라면 아래에서 올라오는 의견들을 조율해 위에 전달하는 중간다리 역할을 해야 하는데 동서처럼 자기만 잘났다고 남 얘기는 들을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제대로 할 수나 있겠어? 아까 박봉인 광고계에서 대리 연봉 4천이면 탑급이라고 했잖아. 내가 이쪽에서 더 오래 발을 담고 있던 선배로서 말해주자면 우물 속에서 이제 그만 빠져나와. 조금만 주변을 둘러봐도 동서보다 높은 연봉으로 일하는 디자이너들이 많다는 거 알게 될 거야. 실력 좋은 신입 디자이너들도 초봉으로 4천은 기본으로 스카우트해가는 회사들이 많다던데 동서는 모르고 있었나 봐? 동서 경력에 대학교까지 나오고 대리 직급이면 더 받아야 정상 아닌가? 동서가 호구던가 실력이 딱 그뿐이니까 연봉 4천 던져줬을 텐데 그거에 만족하고 온갖 자랑을 하다니 생각보다 너무 소박한 사람이었구나 동서. 신입이 무슨 나랑 같은 돈을 받아? 너 지금 팩트로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없는 말 지어내는 거잖아. 내가 모를 줄 알고? 이래서 가방끈이 중요한 건데 고졸인 사람한테 팀장 자리랑 고액의 연봉까지 제시해가면서 스카우트해간 미친 회사나 직원 수 늘려서 회사 키우려고 그런 짓을 하겠지. 잘 나가는 우리 회사에서는 절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광고업계에서 우리 회사 이름 한 줄이면 잴 것도 없이 한 방에 오케이인데 돈을 적게 줘도 디자인 전공자들이 괜히 꿈의 직장이라고 하겠어? 계약서 제대로 안 봤어? 나한테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면서까지 스카우트한 회사가 동선의 회사잖아. 디자인 전공자들의 꿈의 직장이자 광고업계를 쥐락펴락하는 그 잘나가는 동선의 회사에서 미친 짓을 제대로 했는데 이걸 어쩐담? 말도 안 돼. 우리 회사가 어떻게 고졸 따위를. 어때? 고졸이라고 그렇게 무시하던 내가 더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스카웃 받아 동선의 회사로 가게 된 기분이?
좋은 대학 졸업장 있으면 뭐해? 디자인 전공자보다 훨씬 좋은 대우받으면서 사는데 내가 아무리 가방끈이 짧다 하더라도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건 아는데 동서는 대학까지 졸업했어도 그런 기본적인 건 못 배웠나 봐? 등록금이 너무 아깝다. 그동안 어머님 아버님께 썼던 돈 다 모아도 푼돈이겠지만 높은 연봉도 약속받았겠다. 내가 불쌍한 사람 도와준다 생각하고 돌려줄 테니까 날린 등록금 대신이라 생각하고 너무 억울해하지 마. 어린 학생들도 성적을 제외하고 교우 관계나 인성으로도 평가되는데 사회생활하는 성인이 회사에서 실력으로만 평가될 리가 있겠어? 회사에서 어떤 평판일지 안 봐도 알겠다.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우리 가족이니까 포용하려 했는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네. 우린 할 만큼 한 것 같거든? 정사는 정확하게 이자까지 쳐서 돌려줄 거니까 더는 우리 가족한테 돈 쓸 필요 없어. 내가 능력 좋고 잘 버는데 코 묻은 돈 따위 없어도 그만이거든. 다시 한번 축하해. 원하는 만큼 잘난 척하고 무시해도 다 받아주고 이해해주던 가족들한테까지 외면당하게 된 거. 그러게 진짜 잘난 것도 없으면서 내가 잠자코 있어줄 때 적당히 좀 까불지 그랬어. 어차피 워낙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 사람인데 걱정은 안 해도 되겠지? 그럼 이제 가족끼리 명절 즐겁게 보내게 자리 좀 비켜줄래? 지금도 누구 덕에 충분히 아까운 시간 많이 날렸거든. 그래, 여기 계속 있어봤자 도움 안 될 것 같으니까 당신 먼저 집에 돌아가서 생각하는 시간 좀 가져. 그게 날 도와주는 거야. 빨리 가. 아까부터 신경이 날카로웠어서 그런지 그 피로감이 몰려와서 배웅은 못 해드리겠네요. 그럼 재수 씨 조심히 가시고 부디 뭘 잘못하셨는지 반성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계속 가족으로 얼굴 보면서 지낼 거라면 말이죠. 아이고, 그럼 아까 사러 가려 했던 케이크 지금 사와야겠다. 우리 첫째 축하 파티 제대로 다시 해줘야지. 그래. 저는 나중에 붙여도 되니까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은 얼른 가서 케이크랑 첫째 좋아하는 떡볶이도 좀 사와요. 이런 날은 명절 음식보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야지. 예, 너 뭐하니? 아직도 안 가고? 분위기 흐리지 말고 썩 나가라니까. 멀뚱멀뚱 서서 뭐하고 있어? 어머님, 왜 미시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여보, 진짜 혼자 가라고? 이렇게 쫓아내시면 어떡해요? 형님! 몇 달 뒤. 이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좋네요. 이번에 새로 립 제품을 출시하면서 비건이라는 걸 강조해달라고 여러 번 부탁해왔었는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적당한 선에서 잘 표현된 것 같네요. 여기서 색감만. 잠시만요. 잠깐이면 된다니까요. 아우, 막지 마세요. 얘기 잠깐만 하고 나간다고요. 저 아트팀 대리 김현정이에요.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광고는 아이디어 싸움인데 회의 내용 노출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이래요? 아트팀 대리면 보안이 중요하다는 건 설명 안 해도 잘 알 텐데 무슨 중요한 할 말이길래 이렇게까지 소동을 피워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저는 아트팀의 김현정 대리라고 합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화장품 광고에 PPT를 제출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대리인 제가 아니라 이주임의 PPT가 통과된 게 이해되지 않아서요. 경력으로 보나 학력으로 보나 고졸인 이주임보다 제 아이디어가 훨씬 좋았던 것 같은데 떨어뜨리신 걸로도 모자라 대리라는 중요한 직책인 사람을 빼놓고 진행을... 형님이 왜 여기 계세요? 설마 이번에 대형 화장품 광고를 맡으러 새로 오셨다는 팀장님이 형님이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말했었잖아요. 고액의 연봉을 주면서 스카우트해간 회사가 동선의 회사라고. 그땐 그럴 일 없다고 믿지도 않더니 회사에서 직접 보니까 놀라셨나 보네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형님 동서지간이라고 해도 여긴 회사인데 호칭 신경 써주시죠, 김 대리님. 이번 광고부터 대형 건들은 디자인 제작부터 편집, 합성까지 한 번에 하는 올인원 팀을 따로 나눠서 진행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 팀원이 아닌 분들께는 아직 인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올인원 팀 팀장 박수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올인원 팀이라고요? 대형 광고를 맡아서 하는 팀이라면 당연히 저 같은 대리급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제가 빠지고 수준 낮은 사람들이... 사적인 감정을 공적인 데다가 분풀이 하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동안 고졸이라고 무시했던 걸 이때다 싶어 팀장인 권력으로 복수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저보다 낮은 직급에다가 대학 졸업도 안 한 고졸인 이주임에 직급도 없는 사원들만 데리고 올인원팀을 꾸릴 수가 있어요. 누가 봐도 공평하지 못하고 저 하나 골탕 먹이라는 수작이잖아요. 제 말이 틀려요? 아, 김 대리는 대학교 졸업한 디자인 전공자라는 타이틀 말고는 내세울 게 없나 봐?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하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왜 반말하세요? 아무리 팀장이라도 제가 이 회사를 더 오래 다닌 사람인데 함부로 말을 놓으시면 안 되죠. 광고하는 사람은 다 이 회사 사람이야? 이 업계에 오래 있어도 내가 더 오래 있었고 지금 직급도 내가 훨씬 높은데 말 놓으면 안 될 이유라도 있나? 김 대리가 먼저 이주임을 고졸이라고 무시했는데 팀장으로서 내 팀원을 무시하는 사람한테 존댓말까지 해가면서 존중해줄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말하는 건데 공과 사 구분 못하고 팀을 꾸렸다고 생각은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직급과 이름도 가린 채 제출한 PPT만 확인하고 팀원을 뽑았는데 어떤 게 김 대리 거였는지 어떻게 알았겠어? 난 누구랑 다르게 학력, 경력 그런 거 하나도 상관없는 사람이거든.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실력이잖아? 아까 떨어진 이유를 납득시켜달라고 했었나? 김 대리가 제출한 걸 보면 비건에 초점을 두긴 했는데 맞지도 않는 걸 억지로 끼워 맞춘다는 느낌이랄까? 게다가 올드한데 쓸데없이 화려해. 그래서 뭘 말하고 싶은지를 모르겠어. 이걸 광고라고 선보이면 큰돈 들여 출시한 화장품 싹 다 회수하고 우린 위약금까지 물어줘야겠다 싶어서 선택할 수가 없겠더라고. 나중에 제출자가 김 대리였다는 걸 보고 솔직히 조금 실망했었어. 그렇게 디자인 전공으로 대학 졸업했다고 고졸 디자이너들을 무시했었는데 그 실력이 이거라니. 이 실력으로 대리까지 어떻게 올라왔나 놀라기도 했고 회사 다닌 기간으로 어찌저찌 대리는 달았지만 연봉이 적은 이유가 이거였나 싶기도 하고 여러 생각이 들었달까? 아마 김 대리가 대학교가 아닌 대학원 석사, 박사까지 졸업했어도 그 PPT를 제출했었다면 단번에 떨어뜨리고 고졸인 이주인 PPT를 선택했을 거야. 노력은 했겠지만 일개 대리 따위가 안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뭘 할 수 있겠어? 설령 불만이 있다 해도 속으로만 생각해. 뭐 사람마다 보는 시각은 다른 거니까 제 PPT를 보고 그렇게 평가하실 수도 있죠. 그렇다 해도 그게 올인원 팀이 되지 못한 이유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데요. 100번 양보해서 고졸인 이주임이 이번엔 아이디어가 샘솟아서 PPT를 잘 만들었을 수는 있죠. 하지만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원들을 뽑으신 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사원들이 만든 PPT는 저도 확인했는데 부족한 점이 누가 봐도 넘쳐났잖아요. 아까 올인원 팀 소개할 때 말해주지 않았나? 디자인 제작부터 편집, 합성까지 한 번에 맡아서 하는 팀이라고. 김 대리 편집이랑 합성 할 줄 알아? 디자인 전공인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도 머리가 좋은 편이라서 조금만 배우면 사원들보다 더 잘할걸요? 김 대리는 역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구나. 언제까지 사람들을 학력이나 직급으로 판단하고 무시할래? 김 사원은 합성 쪽에서는 이름까지 날린 사람이고 최 사원은 광고 쪽으로 전향하기 전까지는 예능 방송국 편집실 씹어먹던 사람이었어. 이런 대단한 사람들을 냅두고 김 대리가 배울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굳이 나한테 있었을까? 디자인 전공 졸업장까지 있는 사람이 광고 기획안을 개떡처럼 만들어서 제출했는데 알려준다 한들 언제 배울 줄 알고 아까운 시간을 들여가면서 뭐 이쁘다고 기다리겠어. 그럴 시간에 컴퓨터 학원에서 포토샵이나 동영상 편집 배우는 학생들 알바비 주고 부탁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안 그래? 회사가 학교나 학원도 아니고 월급 루팡들을 돈까지 줘가면서 가르쳐줘야 하는 건 아니잖아. 알만한 사람이 왜 그래, 김대리? 이렇게 자기보다 못 배우고 낮은 위치에 있다고 사람들 무시할 시간이 있으면 회사에 도움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기 개발을 좀 하는 게 어때? 요즘에 실력이 뛰어난 중고등 학생들도 넘쳐나는데 이래가지고 김대리가 이 광고계에서 버틸 수나 있겠어? 졸업한 대학교 이름에 먹칠하지 않으려면 꾸준히 노력해야지. 아직까지 입사할 때의 실력으로 머물러 있으면 어쩌겠다는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으면 이제 그만 나가줄래? 올인원 팀 앞으로 준비된 프로젝트들이 많아서 말이야. 회의할 게 쌓여 있거든? 김 대리도 꼭 우리 팀처럼 대형 프로젝트들은 아니더라도 실력을 발전시킬 수 있을 만한 일을 뭐라도 찾아서 해봐. 팀장님, 잠시만요.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고졸이니 뭐니 그런 소리 다시는 안 할 테니까 저한테도 기회 한 번만 주세요. 올인원이라면 일당백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인재들만 들어가는 팀이고 큰 대형 프로젝트들은 앞으로도 여기서 다 맡아 할 텐데 회사에서도 많이 밀어준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보람을 느끼고 애사심이 넘치는 사람인지 아시면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동안의 잘못을 만회할 수 있도록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요. 제가 이렇게 빌겠습니다. 네, 형님. 제가 그동안 형님 고졸이고 돈 못 번다고 무시해서 정말 죄송해요. 저번 명절 때도 연봉 계약서까지 보여주셨는데도 사과 한마디 없이 끝까지 바락바락 대들어서 많이 화나신 거 알아요. 이렇게 사과드려도 풀리지 않으실 거 잘 알지만 믿어주신다면 일을 위해서라도 회사를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려서 만회할게요. 물론 집에서도 앞으로는 꼬박꼬박 형님 대접해드리면서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살게요. 올인원 팀처럼 잘 나가는 팀의 임원이 아니고 뒤치다거리나 하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형님, 아니 팀장님, 제발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고 기회 한번 주세요. 무슨 말이든 조언으로 듣고 PPT 수정하려면 100번 1000번도 더 할게요. 제발요. 큰 대형 프로젝트가 아니면 다 쓸모없는 일들인가요? 김 대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해서든 잘 나가는 팀으로 들어오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네요. 크던 작던 우리에게 광고를 맡기는 사람들은 열과 성을 다해 만든 제품들을 조금 더 좋은 빛을 볼 수 있도록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가득해요. 김 대리가 뭐라고 그 마음의 크기를 책정해서 평가를 하죠? 그런 마음으로 접근을 하니까 아이디어가 개떡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는 대꾸할 가치 없을 것 같네요. 여기 이 회의실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김 대리가 무시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회사에서도 알아주는 팀에 속해 있는 팀원들이고 연봉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사람들이니 급 떨어지게 물 흘리지 말고 나가세요. 김사원, 최사원 뭐예요? 당장 김 대리 끌고 나가지 않고. 팀장님 잠시만요. 아직 저 할 얘기가 더 남아. 팀장님. 저희 올인원 팀은 맡은 프로젝트마다 큰 성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다들 실력 좋은 팀원들 덕분이죠. 꽤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 적은 인원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 팀을 여러 개로 나누어 신입도 채용하는 등 변화가 많이 생겼어요. 팀장이었던 저는 총괄 팀장이 되어 관리하게 되었는데 연봉도 많아졌지만 책임지고 신경 쓸 것도 그만큼 늘어나 하루하루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동서는 아직 대리직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동서 앞으로 일이 떨어지지 않아 인턴들과 함께 간단한 포토샵 업무만 하고 있다네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연봉도 감봉되었다던데 디자인 전공으로 대학 졸업까지 한 동서 자존심에 많이 힘들었는지 조만간 퇴사 예정이라고 도련님이 말해주시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은 동서가 잘못했으니 책임도 동서가 져야 한다고 이걸 계기로 깨닫는 게 있기를 바란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와 남편, 또 시댁과는 아무런 문제 없이 예전처럼 서로를 위해주며 잘 지내고 있지만 언젠가 동서도 학력이나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잘못을 인정해서 가족의 곁으로 다시 돌아와 다 같이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아직은 포기가 안 되네요. 지금까지 긴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